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사실 좀 밖에 나가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었는데 밖에 나가서 촬영해보니까 날씨가 미친 듯이 너무 더워서 다시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벌레도 너무 많고 거미 있어. 하얀 거미. 진짜 무서워서 여기 못 있겠다. 그래서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해볼 거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제가 지난 영상에서 저에게 궁금한 점이나 이야기 나누고 싶은 토픽 같은 거를 좀 DM으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DM을 한꺼번에 받아본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뽑아봤는데요. 그래서 한 개만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되게 딥한 그런 질문들을 많이 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이거를 과연 내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답변을 해드려야 할까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어서 총 한 3개에서 5개, 많게는 5개까지 제가 답변을 드릴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갓X희 님이 보내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마태님 첫 영상부터 너무 좋아서 마태님 영상만 기다린답니다. 유유. 마태님 영상에서는 자신의 취향과 프라이드가 굉장히 확고해 보였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유튜버가 아닌 사람 마태로서 마태님이 하신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은 중요한 것들을 알고 싶어요. 인간관계라든지 본인의 장래에 대한 방황이라든지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많은 분들이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좀 두려움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제가 살아오면서 느낀 뭔가 삶에 대한 깨달음 같은 거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은 민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인간관계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저도 한국에 가면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는데 부모님과의 끝을 항상 생각하게 되고 부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실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겠어요. 가족과의 이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저의 답변은 사실 되게 복잡한 것 같지만서도 되게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저도 한때는 진짜 심지어 지금까지도 저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질문에 적합한 답변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영화 알라딘이 개봉했잖아요. 네, 갑자기 알라딘 얘기가 나와서 좀 당황스러우시겠지만 알라딘에 보면은 지니가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니는 3가지 소원밖에 들어주지 못해요. 근데 그 지니가 만약에 30분이라는 시간을 주고 그 30분 안에 네가 원하는 모든 거를 이뤄줄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소원을 빌 것 같아요? 그 안에 저는 정말 건강했으면 좋겠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모든 관계가 화목했으면 좋겠고 그 사람들과 함께 살 수 있는 크지만 뭔가 아늑한 집, 그리고 이 전 세계 이 지구를 여행할 수 있는 크고 튼튼한 차, 그리고 요트, 비행기, 전용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 돈뿐만 아니라 뭔가 마음적인, 정신적인 뭔가 이런 것들. 솔직히 진짜 생각 없이 뱉는 말들인데 이게 전부 사실이거든요? 내 무의식 속에 있는 그런 삶에 대한 원함이잖아요. 소원을 빌 때만큼은 진짜 어린 나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다 나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건 이래서 안 돼. 이건 너무 힘들어서 못해. 이건 내가 어떻게 해. 막 이런 게 있으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못 찾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계속 내 스스로가 나를 계속 막는 거. 그래서 저도 그랬었고 그리고 지금도 그걸 깨부수기가 참 어렵지만,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떠한 책에서 이런 걸 봤어요. 구체적인 그 문장이 생각은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내포된 의미는 진정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죽음을 가까이 둬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죽음을 생각하면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것들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부터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당장 죽어. 내가 진짜 죽을 병에 걸려서 진짜 살 수 있는 시간이 오늘 하루뿐이 안 남았다거나 아니면 진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때 그때는 굉장히 많이 후회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내가 좀만 더 건강했으면, 아니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조금만 더 건강했으면,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 좀 많이 더 베풀고 더 사랑을 줄 걸. 약간 이런 거.
내가 이 사회에서 이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는 그것도 되게 후회될 것 같아요. 이 사회에 내가 뭔가 공을 남기고 내 이름 석자를 남기지 않았다는 거? 그러니까 뭐 모든 사람은 영원하고 싶잖아요. 죽고 싶지 않잖아요. 근데 인간은 다 죽잖아요. 이제 나는 죽어서도 내가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래서 약간 그런 거에 대한 후회? 사실 살아가면 뭔가 돈을 버느라 막 일을 하느라 관계도 소홀할 수가 있고 또 건강에 소홀하고 특히 현대인 분들이 그렇잖아요. 대충 끼니 때워 먹고 안 건강한 음식들도 많이 먹고 또 이런 이유에서 제가 그 알칼리 다이어트를 시작한 것도 있고요.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 죽음이라는 게 되게 핵심인 것 같아요. 이런 모든 혼란과 이런 모든 질문들의 답변을 줄 수 있는 그런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질문 주신 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뭐 못 드리지만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참 건강이 중요해요. 그쵸?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고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예요. 그쵸? 네. 그리고 다들 막 목표 하면은 막 기겁하시면서 되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뭔가 안정적인 게 좋고 편안하게 여유롭게 사는 게 좋은데 뭔가 굉장한 도전이 필요할 것 같고 굉장히 오랜 시간에 엄청 힘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 때문에 목표, 막 열정 이러면은 막 기겁하잖아요. 저도 사실 아직도 불편하거든요, 그 단어가. 근데 그 목표라는 게 또 생각을 해보면 꼭 달성해야만 목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목표가 있음으로써 내가 가는 그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내가 막 진흙탕 길로 막 가고 있었다면 좀 건설적인 새로운 목표가 생겼을 때 나는 그 진흙탕을 벗어나서 좀 더 다른 삶으로 들어설 수 있는 길로 진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무튼 이 삶의 방향성을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게 목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레 겁먹고 꼭 목표가 있으면 그걸 달성해야겠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없이 좀 인식을 좀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죠? IM 정현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마태님의 건강한 생각, 에너지는 어떻게 나오는 건가요? 마태님에게 나오는 그런 긍정적이고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인드가 어디서 출발하고 나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따로 방법이 있을까요? 저도 딱히 막 그렇게 건강한 정신세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저도 되게 어두운 면도 당연히 있고요.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것 같아요. 어두운 면도 가지고 있으면서 밝은 면도 가지고 있죠. 근데 그 비율이 조금씩 다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약간 따로 노력을 하고 있다면은 굉장히 지극히 이기주의가 되는 거? 되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누구나 좀 정신이 건강한 거를 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신 거잖아요. 되게 긍정적이면서 막 에너지 넘치고 이런 것들을 되게 추구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랬을 때 철저한 이기주의가 되라는 말은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될 것 같지 않으면 그 행위를 그만하고 그 생각이 나에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계속 하라는 거죠. 되게 단순한 말이긴 한데 책에서 또 봤는데 화를 내고 슬퍼하는 것도 중독이라고. 그래서 그거에 중독이 되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더 뭔가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한때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슬픈 영화도 막 찾아서 보고 그리고 괜히 막 슬픈 일이 있으면은 그 슬픈 일을 계속 되새기면서 소처럼 울고 막 슬픔에 빠져있고 우울해하고 그러면 주변에서 관심을 또 주잖아요. 그 관심이 그게 나를 중독시키게 만드는 것 같아요. 내가 화나는 감정과 슬픈 감정에 빠져 있을 때 행복하지 않잖아요. 네, 당연한 거죠. 그 감정이 들더라도 빨리 뭔가 벗어날 길을 찾는 거죠. 그리고 이거 재밌겠는데요? N2W Waves라는 분께서 마태님의 MBTI 성격 유형이 궁금해요. 마태님이 진중하면서 유쾌한 성격이 너무 부럽고 닮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해볼까요? MBTI 성격 유형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하네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약간 그렇다.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린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약간 아니다. 저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에게 많이 집중하는 편이거든요.
안 그러는 게 되게 좀 무례한 행동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 이것도 좀 버려야 할 태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약간 아니다. 약간 제가 촬영하러 촬영장에 갈 때도 최대한 부침성 있게 행동하려고 해요. 촬영장의 분위기가 좋아야 또 결과물도 되게 좋게 나오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좀 생긴 버릇이긴 한데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다. 저는 일단 해보고 봐야 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주목받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다. 저 약간 관종이거든요.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니다. 진짜 제가 가고 싶은 곳이 있거나 뭔가 먹고 싶은 곳이 있거나 했을 때는 찾아보는 편인데 막 여행 계획을 막 1부터 10까지 짜다다다닥 이렇게 세워놓고 여행하는 걸 좋아하진 않아요. 저는 약간 자유여행을 더 좋아하는 편이라 감정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약간 아니다? 뭐 사람이라면 누구나 감정 기복이 있을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엄청난 감정 기복이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되지 않거든요. 좀 약간 둔한 편인 건지 아니면 이거를 좀 잘 받아들이는 편인 건지 잘 모르겠지만 막 기복이 왔다 갔다 하진 않아요. 잘. 재밌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그렇다. 사실 둘 다 좋은데 사람들과 모이면 뭔가 드라마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피하고 싶을 뿐 저 막 그렇게 너무 막 그 집에만 처박혀 있고 이런 막 사교 활동 안 하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고요.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똑똑했으면 좋겠는데요. 안 착한데 똑똑하면 싫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착하기만 하면 또 그것도 싫을 것 같아요.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꿈이 현실 세계와 사건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다고?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렇다. 끝났어요. 잔다르크 형이 나오네요. 저 근데 사실 이거 전에 했었거든요? 그때는 잔다르크 형이 아니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잔다르크 형이 나왔어요. 열정적이고 충실하며 목가적이 무슨 뜻이죠? 농촌처럼 소박하고 평화로우며 서정적인? 정열적이고 충실하며 목가적이고 낭만적이며 내적 신념이 깊다. 마음이 따뜻하고 조용하며 자신이 관계하는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다. 이해심이 많고 관대하며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에 대하여 열정적인 신념을 가졌으며 남을 지배하거나 좋은 인상을 주고자 하는 경향이 거의 없다. 완벽주의적 경향이 있으며 노동의 대가를 넘어서 자신이 하는 일에 흥미를 찾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간 이해와 인간 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 뭐지? 저 소름 돋았어요. 일반적인 특성에는 현실 감각이 둔하다. 가계부를 소설로 쓴다. 몽상가적 기질이 많다. 인간과 종교에 관심이 많다. 분위기를 잘 탄다. 맞아요. 분위기가 좋으면 끝까지 남는다. 이거 진짜 맞아요. 제가 옛날에 술을 좋아했었던 이유도 사람들과의 그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중간에 못 갔거든요, 집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신념이 뚜렷하여 겉으로는 주장을 안 해도 속으로는 열정이 있다. 가치 있는 일에는 생명도 바친다. 오? 규칙을 몸서리치듯 싫어하며 반복되는 일상적인 생활을 싫어한다. 맞아요. 맞아요. 또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것 같아요. 본인의 뭔가 가치관도 조금 어느 정도 변화하고 하면서. 그래서 제 MBTI 성격 유형은 잔다르크 형이다. 네. 그래서 질문을 이 정도로 이제 줄여봤습니다. 질문에 채택되신 갓X희님, 민님, IM정현님, N2W Waves님 이렇게 4분. 일단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팔찌는 하나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할 거냐? 뽑기를 할 건데 뭐로 뽑기를 할 거냐? 자, 뽑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갓X희님, 민님, IM정현님, 그리고 이게 N2W Waves님. 브러쉬로 돌려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 이분
이분 누구시죠? N2W Waves님. 네, 이쪽이니까요. 맞죠? 공평하죠? 축하드립니다. N2W Waves님. 이제 주소와 뭐 연락처 등을 여쭤볼 건데 예쁘게 착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질문 주신 분들도 너무너무 많았는데 네, 다 드리지 못해서 너무 아쉽네요.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궁금한 게 더 있으시다면 더 물어봐 주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답변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도록 할게요. 천둥처. 네, 아무튼 그러면 또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Does it make you happy when I